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제주 올레 10코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올레 10코스는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태저감 지대를 좀 걷게 되고 그 다음 하멜 기념비를 만나게 돼요. 이후 용머리 해안 옆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계포구와 사계 발자국 화석 발견지도 만나게 돼요. 이후에는 송악산부터 다크 투어리즘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송악산 자락을 해변을 따라 한 바퀴 걷게 되고 이후 세달오름과 서달오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달오름 화장실 앞에 중간 스탬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알뜨르 비행장에서 비행기 경납고와 지하 벙커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크 투어리즘 코스이고 이 알뜨르 비행장을 지나게 되면 하모획 수욕장을 거쳐서 종착지인 하모 체육공원까지 가는 총 15.7km의 코스예요. 이제 시작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해요. 출발하자마자 눈앞에 멋진 삼방산이 보이네요. 근데 코스 초반부터 계단을 올라야 했어요. 하지만 계단을 따라 올라오니까 이렇게 멋진 바다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쁘고 상쾌한 숲길로 이어졌습니다. 저 멀리 용머리 해안이 보이네요. 멋진 삼방산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곧 하멜 기념비가 나올 텐데요. 저도 이번에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하멜이 조선시대에 표착한 곳이 바로 이곳 용머리 해안 일대였다고 해요. 핸드릭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는데요.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중에 태풍을 만나서 이곳 제주에 36명의 일행과 함께 표착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당시 제주 목사는 갑자기 나타난 이 외국인들의 정체와 출신, 목적이 불분명했기에 바로 체포해서 감금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당시 네덜란드 출신으로 조선에 귀화한 박연이라는 인물께서 한양에서 내려와 통역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멜 일행의 소속과 정체가 파악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10개월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멜 일행은 계속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어 신문까지 받게 돼요. 그 당시 임금이 효종이셨는데요. 하멜은 이 효종을 아련해서 일본으로 송환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되었고 이 하멜이 선원이던 시절에 포를 다루는 포수의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도감에 배치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하멜은 바로 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제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돼서 처형될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돼서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자벽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대요. 당시 흉년으로 생활이 많이 궁핍해서 구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1666년 전라병영에 부임한 절도사 구문치가 하멜 일행에게 집과 텃밭을 제공해 그곳에서 7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된 고역과 생활고에 지쳐 하멜 일행은 결국 탈출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드디어 이번엔 7명의 동료와 함께 탈출에 성공해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조선에 있는 나머지 일행에 대한 석방교섭이 이루어져서 1667년에는 조선에 남아있던 동료도 모두 석방되었고 이듬해 1668년에는 네덜란드로 귀국할 수 있었대요. 그렇게 조국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그 해에 자신이 조선에서 경험한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하멜 표류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가 한국의 지리, 풍속, 정치, 군사, 교육, 교역 등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보고서는 하멜이 14년간의 밀린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한 보고서였는데 이게 출판이 되면서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설명하게 됐네요. 이제 저는 사기포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하멜기념비와 용머리 해안 근처는 이렇게 유원지처럼 놀이기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발견한 인생 네컷!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왔어요. 오늘 바람은 많이 불지만 눈에 보이는 제주의 다양한 색채가 너무 예쁘네요. 지금은 사계리 마을을 지나가는 중이에요. 사계리는 예전에는 사계동산이라고도 불렸었대요. 그리고 이 사계리 앞바다에는 신석기부터 초기 철기 유물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래요. 드디어 사계포구에 도착했어요. 설명에는 사계리 앞바다에 있는 작은 포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워낙에 작고 아담한 포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사계포구는 꽤 커 보였어요. 사계포구를 지나 사계해수욕장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이렇게 멋진 지형도 만났어요. 사계해수욕장의 백사장과 드넓은 바다도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사계 발자국 화석 발견지로 가는 도중에 이런 안내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구간은 흰 물대새가 3월에서 6월에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라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출입이 통제가 된다고 해요. 다행히 아직은 3월 전이었기에 저는 이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해안길을 걷다 도로로 빠져나오니 벌써 5km나 걸었네요. 벌써 3분의 1이나 걸어왔어요. 다행히 아스팔트 길을 바로 벗어나서 예쁜 길을 따라 사계 발자국 화석 발견지로 향해 갑니다. 이제 저 멀리 발자국 화석 발견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화석 발견지 주변에 오니 주변 지형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발자국 화석 발견지는 천연기념물이라서 이렇게 펜스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는 구석기 시대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 사람, 새, 식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발자국 화석들과 식물 화석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제 저 멀리 송악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송악산부터 다크 투어리즘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송악산에는 성산 일출봉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한 소형 보트를 숨겨놓기 위해 구축한 동굴진지가 총 17개나 있어요. 송악산 간세 표지판이에요. 송악산은 저루리는 파도가 소리쳐 운다는 뜻으로 저루리 오름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깊이 80m의 분화구에는 아직도 검붉은 화산재가 덮여 있다고 하고요. 가파도와 마라도, 형제섬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송악산으로 입장합니다. 비록 아픈 역사를 가진 송악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은 참 예뻤어요. 왼편에 있는 시원한 바다에서 보는 형제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내 눈에 들어오는 진지동굴을 보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송악산에는 일자형, H형, 디귿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진지동굴들이 있는데 문까지 달려있는 곳도 있네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내부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좀 으스스했어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는 잠시 올레 루트를 벗어나 송악산 분화구를 보고 싶어서 정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송악산 정상부에 올라왔는데 역시 저는 조망운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도 희미하게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였어요. 이제 하산하면서 분화구를 보러 갑니다. 와, 엄청 깊고 큰 분화구에 잠시 넋을 잃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간세 표지판에 적혀있던 대로 검붉은 화산재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멋진 분화구를 만나고 저는 다시 올레 코스로 복귀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걷다 보니 넓은 들판도 만나고 정말 멋진 퇴적한 바위도 만났어요. 계속해서 눈을 사로잡는 멋진 바위들과 다양한 나무 그리고 식물들을 보며 정말 신나게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라서 조금은 힘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곳 송악산에서 9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제 송악산 자락을 한 바퀴 다 걸어가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지형과 바다가 저를 반겨주네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일본군 진지동굴이 있어? 라는 사실에 살짝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송악산을 다 돌고 나서 또 하나의 진지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씁쓸합니다. 이제 세달오름과 서달오름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달오름에는 일제 고사포 진지가 있고요. 서달오름에는 탄약고터와 4.3 사건 위령비가 있다고 해요. 조금 전에 평화의 길 안내 표지판이 나왔었는데요. 이곳이 평화의 길이라서 이렇게 간세가 올려진 파란 문이 있는 것 같아요. 파란 문을 2개 지나니까 바로 세달오름의 일제 고사포 진지가 나왔어요. 고사포는 크기가 꽤 큰 포라서 진지도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이 고사포 진지는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알뜨르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구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고사포 진지는 원래 총 5기를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4기는 완공되고 1기는 미완공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달오름 바로 옆에 있는 서달오름으로 향합니다. 서달오름에는 일제의 탄약고와 4.3 사건 위령비, 추모비가 있어요. 그리고 서달오름 화장실 앞에 오늘의 중간 스탬프 지점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다크 투어리즘 코스를 걷고 있긴 하지만 10코스는 제주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해요. 서달오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안내문이 보였는데 이곳이 4.3 사건 때 민간인을 학살한 장소라고 해요. 바로 옆에는 서달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렇게 검정색 고무신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검정 고무신은 예비검속에 끌려가 죽음을 앞에 둔 민간인들이 자신의 표식을 남기기 위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신고 있었던 검정 고무신을 밖으로 던졌다고 해요. 그 외의 소지품들은 모두 이미 불태워 버린 뒤라 남길 것이 검정 고무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곳이 해방 이전에는 일제의 탄약고로, 해방 이후에는 양민 학살터로 쓰였던 아주 마음 아픈 장소입니다. 다행히 그 고무신을 발견한 유족분께서 시신이라도 인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고 그 이후 7년 동안이나 이곳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서달오름 화장실 앞에 있는 스탬프 간세를 찾아서 중간 스탬프를 찍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었던 서달오름을 떠나 이제 알뜨르 비행장으로 향해 갑니다. 이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제주 도민 등을 동원해서 건설한 군용 비행장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비행장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약 700km나 떨어진 중국의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이곳 알뜨르에서 수많은 비행기를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38년 1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전초기지는 중국 본토로 옮겨졌고 이 알뜨르 비행장은 연습 비행장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 옆에는 이렇게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의 역사를 보여주는 만화도 있었어요. 경납고를 보기 위해 올레길을 잠시 벗어났었는데요. 다시 복귀해서 이제 관제탑과 지하 벙커를 보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알뜨르 비행장의 관제탑이에요. 이제 관제탑을 지나 지하 벙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30m, 너비 약 20m의 장방형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길이는 약 7m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지하 벙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이곳이 바로 지하 벙커 내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들이 지상부를 관측하고 통신시설들을 설치해 놨었겠네요. 이제 다크 투어리즘의 구간은 끝났어요. 마음이 묵직하고 먹먹했는데 유채꽃들이 반겨주네요. 이제 하모해수욕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초록초록한 밭길과 바람을 막아주는 숲길을 걸어 하모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10코스도 거의 끝나가네요. 하모해수욕장은 예전에 멸치가 많이 잡히던 곳이라 멜케해수욕장으로 불린다고도 해요. 그나저나 저는 오늘 하모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영금지 팻말이 붙어있네요. 오늘 코스를 얼른 마치고 다른 박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예쁜 하모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종착지인 하모체육공원을 향해 열심히 걸어갑니다. 해안을 따라 2km 정도 걷다 보니 드디어 마을이 보였어요. 이제 곧 종착 스탬프 지점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 이렇게 10코스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오늘은 9시 30분에 출발해서 오후 3시 42분에 도착했으니까 총 6시간 12분이 소요되었네요. 박쥐를 찾아서 좀 헤매다가 여기 운진항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노지에다가 지금 솔방울을 치우고 텐트를 쳤는데 진짜 조용히 있다. 오늘도 하루 조용히 신세 지고 가겠습니다. 깨끗이 흔적 없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원래는 다음 편으로 10-1코스인 가파도 올레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10코스를 마치고 나서 저의 유일한 촬영 장비였던 휴대폰이 고장나 버렸어요. 조만간 다시 가파도에 가서 영상을 꼭 찍어 오겠습니다.